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일 MBA 수업에서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냐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냐 라고 선택해야 하는 질문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혹은 담당 교수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 질문은 명쾌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훨씬 넘어서 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두 개의 기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기업을 소유하고 싶으실지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저도 응원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1인 가구 시대에 발맞추어서 특히 AI 기술을 결합하여서 아주 창업자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피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년 100억 원 가까이 아직까지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피자 나라 치킨 공주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리치 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200억 원 가깝게 통장에 잔고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회사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창업자라면,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신다면 어느 길을 가시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획의 성향, 여러분이 바라는 기업의 모습은 좌측에 있습니까? 우측에 있습니까? 물론 저는 이 고피자도 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또 고피자만의 방식으로 아주 멋지게 성장하기를 깊이 응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피자나라 치킨 공주를 운영하는 법인은 매년 200억 원 가깝게 통장 잔고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원하는 타이밍에 매우 자신감 있게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보유하고 있죠. 자체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F&B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자 공통 변수입니다. 그러면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법인은 이 브랜드 자체가 더 멋진 브랜드인지 혹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의 결합성 혹은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쌓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외부 투자 유치를 하지 않고도 굉장히 원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년 200억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면 약 5년 정도만 지나면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쟁 업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재원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단순히 이윤 추구냐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냐를 넘어서 분명한 기업의 목적은 현금 창출에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현금을 창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것을 소유하고 싶으신지 사업가적인 마음으로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휩쓴 신인 가수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주, 매달 그러한 신인 가수를 배출하는 방송 경연 프로그램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가수들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인기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한때 인기를 얻은 유명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많은 예능인과 연예인과 가수들이 말합니다. 인기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기업이 만약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기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반면 방송 경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라면 혹은 프로덕션이라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스타들을 배출해낼 수 있겠죠.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방송 경연 프로그램 간에도 경쟁을 해야 하겠지만 이 장면에서 보여드리는 질문의 의도는 계속 기획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기획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힘이 쌓이고 명성이 쌓이고 트래픽이 쌓이고 현금이 쌓이는 길을 갈 것이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돈을 미리 받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는지, 그리고 돈을 미리 주어야 하는지 혹은 합법적으로 나중에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혹은 보다 똑똑하게 구매에 발주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열하게 수주를 해야 살아남는 것인지, 제조를 하면 되는 것인지, 유통을 하면 되는 것인지, 접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접대를 상대방이 하려 하지만 내가 정중하게 적절히 거절하면 되는 것인지, 전 세계 경제와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회사가 휘청이는지, 아니면 경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애써 만든 새로운 시장, 이곳에 틈만 나면 대기업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대기업이 굳이 들어오지 않을 곳인지 등에 대해서도 바로 부의 감각이 우리에게 위험의 길과 번영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죠. 초식동물로 태어나면 밀림에서 평생 쫓겨 살아야 합니다. 밀림에서 토끼로 태어나면 본인은 비록 그 탄생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한평생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육식동물의 공격을 긴장한 상태로 체크해야 하고 평생 쫓겨 살아야 되죠. 물론 초식동물은 집단 활동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그래도
그 먹이, 사슬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사자의 새끼로 태어나면 그 어릴 때는 조금 외롭고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밀림의 지배자임을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할 때 사냥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기업은 한평생 영업을 해야 하고 수주를 해야 하고 저가 경쟁을 해야 하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전전긍긍하며 경영하는 길을 가야만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꼭 대기업이 아니라도 심지어는 을이지만 갑 같은 을의 입장을 누리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용히 활동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현금이 쌓이고 조용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조용히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길을 가고 있죠. 우리는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의 법적 인격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의 아이템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결정권이 없었지만 그리고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기업이, 회사가 계속 쫓겨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든 기업이 점점 힘이 쌓이고 실리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훨씬 더 보람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창업을 하는 그 의미에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밀림의 예를 들었지만 기업가라면, 창업가라면, 사업가라면, 그리고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기획자, 그 기업의 전략 담당 임원이라면 단순히 그 단편적인 부분에 함몰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토끼의 길인지 사자의 길인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인지 혹은 나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좌에서는 계속 토끼와 사자의 일생, 초식동물의 운명과 밀림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운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한때 창업해서 경영했던 이 회사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회사는 물론 많은 학생분들과 또 관계자분들께 큰 사랑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인기를 끌었을까? 특히 이 회사가 처음에 출시했던 누드 교과서라는 이름의 참고서가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인기의 원인이 디자인이 예뻤다. 혹은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대화하듯이 친절한 설명체의 문장이 있었다. 등등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그 참고서 사업을 할 때 대부분의 참고서와는 다르게 학교의 채택 영업을 하지 않는 자연 판매 기업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지키고 있었고 최대한 자연 판매 중심으로 회사가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경쟁사에 비해서 훨씬 높았죠. 그리고 학교의 견본 참고서 그리고 학교의 도매점을 통한 채택 영업을 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R&D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2000년, 2001년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만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출판사들은 보통 제조 원가 유통 마진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수수료 때문에 실제 순이익의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 이사 같은 경우는 학교 채택 영업을 하지 않는 그 자연 판매 기업의 그 위치, 그 선택, 그 경로 덕분에 영업이익이 아주 많이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온라인 강의 사업을 하려 할 때 사옥을 직접 마련해서 그 안에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강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또 이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부터 대형 학원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우수한 신인 강사들을 발굴해서 사내 스튜디오에서 원래 이 회사의 온라인 회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가는 길을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온라인 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 두 가지의 그 경로가 이 회사의 성공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의 목적은 왜 현금 창출이라고 보는지, 왜냐하면 기업은 그 세운 목적, 그 도구의 목적이 야말로 현금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치 투자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겹쳐 있고 다 있는데, 주주는 결국 현금을 창출해주는 기계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당을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죠. 즉, 기업은 이윤도 추구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도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간에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본질적인 목적은 현금을 창출하는 것에 있고, 바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직체가 주식회사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 추구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윤 추구는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듯이, 건강을 추구하듯이 그 가치는 매우 이해할 수 있으나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의 창출은 수치화할 수 있고 마치 적분과 같고 계속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삶에서 이윤 추구를 해야 될 상황과 사람을 도와야 할 상황이 같이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은 잠깐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윤 추구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현금 창출은 이윤 추구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윤 추구와 사람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겹쳤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순이익이 많이 나면 현금 창출을 말하지 않고도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흑자부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매출 채권은 발생했지만 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표현은 기업의 목적은 순이익을
넘어서 현금 창출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출이 없어도 현금이 창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이익만으로는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골프장이나 멤버십에 대해서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그리고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의 창출액을 미리 할인해서 가정해서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일부 현금 창출의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법인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 창출액을 할인해서 지금 투자를 받으면 그 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이 그 미래의 법인 통장에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극초기 단계에는 매출이 없어도 창업자의 야심과 또 승산이 있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투자 유치도 기업의 현금 창출의 부분으로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 개발을 많이 하신 분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특허라든가 혹은 특정한 어떤 자산,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래서 현금 창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순이익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매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갈등의 순간이 많이 올 텐데 그 순간에 이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선택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그 어려운 창업을 했던 사업을 시작했던 그 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께 부합하는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나머지 연결된 개념들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략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업의 목적이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은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선택들의 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전략의 차원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의 본질은 더 고도화된 생각, 더 어려운 생각, 더 멋있는 장표가 아니고 결국에 전략의 본질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선택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선택을 여러 개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 선택을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들의 결합이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이냐?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선택들의 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략의 개념이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선택들의 결합이라면 전략적이라는 단어도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회의 시간에 또 보고 문서에 많이 쓰잖아요. 전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 영업, 전략적 선택. 그런데 그 전략적의 뜻은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이라는 뜻의 수식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정의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전략적 인사관리도 설명할 수 있죠. 전략적 인사관리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구성원의 행복과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고 전략적 마케팅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것이고 전략적 영업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판매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 창출 또 혹은 사회적 책임과는 어떤 관계일까? 저는 당연히 현금 창출이라는 목적이 사회적 책임을 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께서는 ESG 요새 유행하는 시대인데 ESG와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현금 창출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창출되려면 당연히 사회로부터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설명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특히 환경의 위협,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 갈등,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경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ESG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이 되겠죠. 특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ESG에서 E와 S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E는 environment가 아니라 environmental이거든요. S도 society가 아니라 social이거든요. 결국 ESG의 아주 정확한 해석은 환경에도 충분히 기여하고 또 환경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S, 사회적인 가치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하는 G, 가버넌스, 경영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현명한 지도자, 건강한 몸, 이런 식으로 수식어와 그 목적어가 있으면 핵심은 꾸밈을 받는 그 단어겠죠. 꾸미는 그 수식어가 아니라 수식어가 꾸미는 그 대상, 그것이 본질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가버넌스가 사회에서 지지받을 것이냐, 당연히 지지받을 수 있으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ESG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장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업의 목적은 현금 창출에 있다. 그렇게 현금 창출을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서 기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당연히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윤을 추구한다는 애매한 것보다는 수치화할 수 있는 명확한 측정, 그리고 지속되는 현금의 창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현금을 창출하는 방식마저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전략이라고 말하였고, 전략적이라는 많이 쓰는 형용사도 결국에 더 고도화된 생각이나 더 묘수의, 더 어려운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주는 이라는 수식어라는 것을 이번 기업의 목적 파트에서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